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10년 넘게 그런 걸 안 해봤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영수 씨도 마찬가지셨나 봐요. 서로 어색하게 쳐다보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을 때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62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첫 번째 시도는 완전 실패였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죠. 영수 씨는 미안해하시고 저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우리에게는 무리였나 봐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옷을 정리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이유로 멀어질 수는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희입니다. 올해 64세,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2년 전 저는 3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에 찾아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결정은 필연적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마지막 10년 동안 완전히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방을 쓰고 대화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뿐이었어요. 특히 부부로서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제가 50대 중반이 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남편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드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상 남자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활을 공유하는 동거인이었죠. 그렇게 1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리고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두려워서요. 하지만 60세가 되던 해 저는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혼자라도 당당하게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남편도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재산 분할도 원만하게 끝났고 아이들도 차츰 이해해 주더라고요. 혼자 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늦잠도 자고 보고 싶은 드라마도 마음껏 보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적막함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안을 채우는 유일한 음성이었죠. 가끔 거울을 보면 초라한 제 모습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이렇게 늙어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딸이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와서는 엄마 집에만 있지 말고 뭐라도 배워보시지 그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문화회관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던데 한번 알아보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운다고,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딸의 계속된 권유에 못 이겨 동네 문화회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문화회관 게시판에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붙어 있었어요. 요가, 댄스, 노래교실, 서예, 그림 그리기까지.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서예교실이었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붓글씨를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친근하게 느껴졌거든요.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었는데 모두들 진지하게 붓을 들고 계셨어요. 처음 오셨나 보네요. 여기 앉으세요.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남자분이 친절하게 자리를 권해주셨어요. 인상이 온화하고 목소리가 부드러운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 박영수 씨였어요. 65세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수 씨는 서예교실에 다닌 지 2년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부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곳에 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붙잡는 것도 어색하셨을 텐데 잘하고 계시네요. 영수 씨가 제 글씨를 보며 격려해 주셨어요. 사실 엉망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참 고마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영수 씨가 물어보셨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저에게 남자분과 커피를 마신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영수 씨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카페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수 씨는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다고 했어요. 부인과 사별 후 혼자 계시면서 많이 외로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선희 씨는 어떻게 서예교실에 오게 되셨어요? 조심스럽게 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혼했다는 것, 혼자 살게 되었다는 것. 영수 씨는 놀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이셨어요. 요즘에는 황혼 이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용기가 대단하세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선택을 이해해 준다는 것이 이렇게 위안이 될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서예교실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죠. 처음에는 그냥 대화 상대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수 씨와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웠어요. 영수 씨는 정말 신사적인 분이었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고 절대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울적해 보이면 조용히 위로해 주시고 기분이 좋을 때는 함께 웃어주셨죠. 어느 날 영수 씨가 공원 산책을 제안하셨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근처 호수공원에 가보실래요? 가을이었는데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호수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언제 이후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선희 씨,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가끔 이렇게 만나는 것 어떨까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를 한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네, 좋아요. 제 대답에 영수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산책도 하고 전시회도 보고 때로는 영화도 보러 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영수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죠. 외출할 때 옷을 고르는 재미, 화장하는 즐거움,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까지.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주름은 늘었지만 왠지 얼굴에 생기가 돌아 보였습니다. 딸이 전화할 때마다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영수 씨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어느 날 비가 내렸어요. 영수 씨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 거예요. 영수 씨가 잠시 집에서 비를 피해요라고 하셨습니다. 영수 씨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혼자 사시는 분 치고는 정말 깨끗했죠. 차를 끓여주시면서 집이 좀 소박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영수 씨가 제 손을 살그머니 잡으시더라고요. 선희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쁨을 느꼈어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영수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오셨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때까지였습니다. 키스는 달콤했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니 문제가 생겼어요. 10년 넘게 그런 관계를 갖지 않았던 제 몸은 영수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65세의 나이 그리고 부인과 사별 후 오랜 세월 혼자 지내신 상황에서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 어색하게 옷을 정리하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선희 씨.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요. 그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헤어졌지만 둘 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을 부린 건지 영수 씨에게 실망을 안겨준 건 아닌지 후회됐어요. 며칠 동안 영수 씨와 연락을 안 했어요. 서로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서예교실도 빠졌죠. 하지만 영수 씨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일주일 후 영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선희 씨,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있을까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다시 만난 영수 씨는 진지한 표정이셨어요. 카페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희 씨, 저는 당신과 진지한 관계를 원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 맞는 속도로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영수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구나 싶어서 안도가 됐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사실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럼 우리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서두르지 말고요. 그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교감에 더 집중했어요. 서로의 과거 이야기, 꿈, 취향, 가치관 등을 깊이 있게 나누었죠. 영수 씨는 젊은 시절 문학을 좋아하셨다고 해서 함께 시집을 읽기도 했어요.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니 영수 씨가 언젠가 선희 씨 손요리를 먹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 그렇게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영수 씨는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분이셨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그냥 옆에서 조용히 있어 주시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 주셨죠. 어느 날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선희 씨, 혹시 병원에 상담받아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이런 일로 병원에 간다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영수 씨가 우리 나이에는 이런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용기를 냈습니다. 산부인과에 가는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생각보다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습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해서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윤활제도 처방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들도 알려주셨어요. 무엇보다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성생활은 가능하다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영수 씨도 비뇨기과에서 상담을 받으셨대요. 역시 나이에 따른 변화는 있지만 관리만 잘하면 문제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해보죠. 영수 씨의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후 몇 번의 시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되지도 않았고 예전에 남편과 했던 방식도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와 저는 솔직하게 소통했어요.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불편한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여기가 좋으세요? 조금 더 천천히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대화였어요. 젊은 시절에는 이런 소통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세심하고 다정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서로의 몸에 익숙해지고 어떻게 해야 편안한지 알게 되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한다는 마음이었어요. 첫 번째 성공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젊은 시절에 그런 격정적인 것과는 달랐지만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선희 씨, 당신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해요. 영수 씨가 제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이셨어요. 저도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진정한 부부가 된 느낌이었죠. 서로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수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주말에는 거의 함께 보냈고 평일에도 자주 만났죠. 서로의 집을 오가며 마치 신혼부부처럼 지냈어요. 우리 이제 정식으로 함께 살까요? 어느 날 영수 씨가 제안하셨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결혼은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럼 결혼하죠. 선희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죠. 네, 좋아요. 62세에 받은 두 번째 프러포즈였어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설레고 확신에 찬 대답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걱정이었어요. 특히 딸은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조마조마했죠. 엄마 정말요? 재혼하신다고요? 처음에는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요즘 얼마나 밝아졌는지 보고 있던 딸은 금세 이해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영수 아저씨 한번 뵙고 싶어요. 영수 씨를 소개해 드렸을 때 딸이 엄마 정말 좋은 분 만나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영수 씨도 딸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영수 씨의 자녀들도 처음에는 의외라는 반응이었지만 아버지가 혼자 지내시는 것보다는 좋은 분과 함께 하시는 게 낫다며 찬성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레스토랑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죠. 웨딩드레스 대신 깔끔한 한복을 입었는데 영수 씨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영수 씨와 단둘이 떠나는 첫 여행이었죠. 바다를 보며 걷는데 정말 꿈만 같았어요. 선희 씨, 우리 이제 정말 부부가 됐네요. 네, 늦었지만 진짜 행복해요. 호텔에서의 첫날 밤도 특별했어요.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지금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행복해요. 영수 씨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물론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생활 습관 때문에 작은 갈등도 있었고 나이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대화로 해결했어요. 무엇보다 부부로서의 관계가 안정되면서 다른 모든 것들도 자연스럽게 좋아졌어요. 건강도 좋아졌고 마음도 편안해졌죠. 가끔 길을 걸으다가 저희 또래 부부들을 보면 부러워하는 시선을 느껴요. 저 나이에도 저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구나 하는 눈빛들이죠.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색할 수도 있을 거예요. 60대가 넘어서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것이 말이죠. 하지만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제가 몸소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의 사랑이 더 깊고 진실한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는 외모나 조건을 많이 봤다면 지금은 진짜 마음과 인품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특히 부부로서의 관계도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서로의 몸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며 나누는 사랑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처음에는 10년 넘게 그런 관계를 갖지 않았던 몸이 다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마치 녹슨 기계를 다시 작동시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영수 씨와 함께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노력한 결과 이제는 젊은 시절보다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갖고 있어요. 젊을 때는 그저 본능적이고 충동적이었다면 지금은 서로를 위한 배려와 이해가 바탕이 된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할지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봐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부끄럽지도 않고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죠. 요즘에는 부부 관계에 대한 책도 함께 읽어요. 시니어를 위한 건강한 성생활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하며 우리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영수 씨가 우리 나이에도 이런 걸 배울 수 있다니 신기하다고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받은 상담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도 받으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부부가 함께 관리하시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 대신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가끔 영수 씨와 함께 목욕탕에 가기도 해요. 물론 각자 다른 곳으로 가지만 함께 사우나를 즐기고 나서 만나면 왠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집에서도 함께 반신욕을 하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시간을 갖습니다. 선희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영수 씨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도 같은 기분이에요. 정말로 몸도 마음도 10년은 젊어진 것 같거든요. 주변 친구들도 저의 변화를 놀라워해요. 문화회관에서 만난 친구들은 선희 씨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부러워합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저희 부부를 보며 나도 용기를 내볼까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요. 한 친구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뿌듯했어요. 저희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니 감사한 일이죠. 영수 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흥미로웠죠. 영수 씨는 아침형 인간이고 저는 밤형 인간이에요.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영수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시고 저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거든요. 하지만 서로의 패턴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타협점을 찾았어요. 영수 씨는 아침 운동을 혼자 다녀오시고 저는 밤에 조용히 개인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꼭 함께 보내죠. 음식 취향도 달랐어요. 영수 씨는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시고 저는 좀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해요. 이것도 처음에는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취향을 배려해서 번갈아가며 메뉴를 정합니다. 오늘은 영수 씨 취향으로 내일은 제 취향으로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 오히려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젊을 때 첫 번째 결혼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고 지내거나 혼자 추측하기만 했죠. 하지만 영수 씨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무언가 불편할 때도 그리고 사랑한다는 마음도 숨기지 않고 표현합니다. 선희 씨,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사실 아까 마트에서 계산할 때 점원이 불친절해서 기분이 상했어요. 그랬구나. 힘드셨겠어요. 차라도 한 잔 끓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작은 일상도 함께 나누며 위로받고 있어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것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냥 안고만 자면 안 될까요? 물론이죠.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까요? 이런 대화가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죠. 가끔은 함께 마사지를 해주기도 해요. 등이나 어깨가 아플 때 서로 주물러주는 시간이 참 따뜻해요. 이런 스킨십도 부부관계의 소중한 부분이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데이트를 계획해요. 봄에는 꽃 구경,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 가을에는 단풍 구경, 겨울에는 따뜻한 온천까지. 젊은 시절에는 아이들 때문에 가지 못했던 곳들을 이제야 함께 가보고 있어요. 지난 가을에는 설악산에 단풍 구경을 갔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런 걸 함께 할 수 있다니 꿈만 같다고 했더니 영수 씨가 앞으로 더 많은 곳을 함께 가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빨갛고 노란 단풍들이 산 전체를 덮고 있었죠. 그 순간 영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선희 씨, 제 인생의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인생의 가을이 이렇게 황금빛으로 빛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겨울에는 온천 여행을 갔어요.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몸도 마음도 녹아드는 것 같았어요. 영수 씨와 함께 노천 온천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내년에는 어디로 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여행을 갈 때도 예전과 다른 준비를 해요. 서로의 약도 챙기고 편안한 옷도 준비하고 무엇보다 둘만의 시간을 위한 작은 선물들도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준비했나요? 여행 가방을 싸면서 서로 물어보는 재미도 쏠쏠해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죠. 1년 전 이맘때까지만 해도 혼자서 쓸쓸히 지내던 제가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계절의 변화를 즐기고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영수 씨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혼자 지내실 때는 식사도 대충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안 하셨는데 이제는 저와 함께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거든요. 아침에는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하고 식사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함께 먹어요. 저도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재미가 생겼죠. 오늘은 무엇을 해드릴까요? 매일 아침 메뉴를 정하는 것도 즐거운 일과가 되었어요. 요즘에는 함께 요리를 배우기도 해요. 문화회관에서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요리 교실이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영수 씨가 남자가 요리를 배우는 게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시니까 재미있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진지한 표정으로 야채를 썰고 계시는 영수 씨를 보면 너무 귀여워요. 다른 부부들도 저희를 보며 정말 사랑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도 이제는 영수 씨가 종종 요리를 도와주세요. 특히 아침에 토스트를 구워주시거나 커피를 내려주실 때는 정말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사랑하는 아내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영수 씨의 작은 습관들,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까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영수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하세요. 처음에는 왜 그러시나 했는데 알고 보니 부인을 잃고 난 후부터 생긴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몰랐던 습관이 있었어요.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을 하나씩 떠올리는 거예요. 영수 씨가 그것 참 좋은 습관이네요. 저도 함께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셔서 이제는 둘이 함께 하고 있어요.
오늘의 좋은 일은 뭐였을까요? 영수 씨와 함께 산책한 것이요. 저는 선희 씨가 해준 저녁이 특히 맛있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참 소중해요. 요즘에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워요.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디에 가보고 싶은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70대가 되면 시골에 작은 집을 마련해서 텃밭도 가꾸며 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을 꿈꿔왔거든요. 그럼 정말로 그렇게 해볼까요? 꿈 같은 이야기지만 함께 꾸는 꿈은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기대되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건강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둘이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아플 때 간병해주는 것도 사랑이죠. 영수 씨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든든해요. 혼자였다면 두려웠을 노년이 이제는 기대되기까지 합니다. 가끔 첫 번째 결혼 생활을 떠올리면 아쉬움이 들어요. 그때도 이렇게 소통하고 배려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후회보다는 지금의 행복에 더 집중하려고 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간이죠. 영수 씨의 말이 맞아요.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요즘에는 젊은 부부들에게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해요. 동네에서나 문화회관에서 만나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금슬이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서로를 존중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젊은 부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당연함을 거부하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는 것도,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도,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것도 모두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함께 깨어나니 좋네요. 매일 아침 영수 씨가 하시는 이 말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인사말이에요.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신혼 같은 기분이에요. 영수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새롭고 즐거워요. 특히 밤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침대에 누워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내일 계획을 세우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앉고 있는 시간까지.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선희 씨,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 같아요. 저도요.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이런 대화를 나누는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만의 소중한 추억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사진도 많이 찍어요. 젊을 때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져요.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이 사진들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수 씨가 사진첩을 넘기며 말씀하실 때마다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져요. 친구들은 저희를 보며 로맨스 소설 같다고 하시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소설이나 영화 같기는 해요. 60대에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다니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저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용기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죠.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이 말을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오고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관계 발전 과정에서의 어려움, 주변의 시선 등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지금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늦은 사랑이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영수 씨와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갈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사랑의 장벽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답니다. 저처럼 60대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다면 분명히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영수 씨를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나 자신을 돌보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랑은 가능해요. 저와 영수 씨가 그 증거니까요.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지만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영수 씨,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알아주세요. 당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제겐 기적 같은 선물이라는 것을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